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시장의 시선은 또다시 금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미뤄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열린 건데요. 자, 문제는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매주 월요일이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국제신용평가소 무디스가 미국에 대해서 깜짝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은 유지하지만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그 보고서인데요. 예. 신용 등급을 to negative from stable. 기존에는 좀 안정적으로 봤다가 예. 앞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표현한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겠다. 재정 건전성의 위험을 예고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의회의 양극화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의회가 재정 계획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일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우려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8월에는 피치도 똑같이 신용 등급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유를 거론했는데요. 네. 도대체 미국 정부가 빚을 얼마나 적기에 이런 겁니까?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미국 연간 최근 1년 동안의 재정 적자 규모를 해설해 보면 예. 최근 팬데믹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역사상 가장 큰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채 규모가 얼마나 늘고 있냐? 최근 적자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그러면 적자가 누적되면 부채가 쌓이기 마련인데 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22조 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예. 근데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33조가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방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생겼고요. 예.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미국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만료 시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야가 이걸 합의하지 못하면 네. 연방 정부의 업무가 정지가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돌파구는 없습니까? 당장은 돌파구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의 회계 연도가 시작됐는데 셔다운 우려가 있었죠. 근데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예. 이제 나흘을 후면 바로 그 17일이 되는데 예. 그게 디데이입니다. 근데 예. 그때까지 예산안이 또 통과가 안 되면 또다시 셧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냐 혹은 임시 예산안이 또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셧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저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만약에 자 셧다운이 시작된다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이게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셧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는 빚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구나라는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이 채권 가격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또 상대적으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그게 국채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셧다운 우려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내성이 생겨서 예. 국채 금리가 예전만큼 고점을 향해 올라가진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미국의 네.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8%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8%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재미있게도 한국의 시중금리가 예. 미국의 시중금리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그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치솟게 된다면 국내 시중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8%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로 한번 가보죠.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한 번 남았습니다. 네. 11월 30일인데. 네. 자, 지금 대외 변수, 국내
경제에 다 안 좋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릴까요? 동결할까요? 자, 동결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동결에, 예.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시중금리는 미국의 시중금리와는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게도 한국의 시중금리는 한국의 기준금리와는 탈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시중금리가 높게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 시장에는 악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말에 산타랠리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면 네. 그 기대를 좀 접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만의 기대가 있는 겁니까? 아직 그 기대를 접기에는 이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기본적으로 추세적인 코스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저점 구간에 해당되고요. 또 두 번째는 셧다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이지 예. 셧다운을 분명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예. 피해가면 상당한 또 기대감이 조성될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 양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또 역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요소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매주 월요일 김광석 실장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